그날의 스튜디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라면 누군가의 고음 한 방, 심사위원의 한 줄 평, 관객의 환호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키워야 정상인데 2026년 1월 6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3주홍글씨 편에서만큼은 달랐다.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기가 먼저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공기를 더 깊게 눌러버린 이름이 있었다. 진솔이. 그녀가 선택한 곡은 박정식의 천년바위였다. 제목부터 이미 단단하고 묵직한 곡. 한번 삐끗하면 돌처럼 굴러 떨어지고 한번 제대로 박히면 천년을 버틴다는 듯 끝까지 버티는 곡. 무대에서는 사람의 속을 다 꺼내어 검사하듯 숨결 하나까지 낱낱이 드러내는 곡이었다. 진솔이는 현역 6년 차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첫 소절부터 흔들림을 지우고 들어갔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호흡은 길었고 가사는 마치 자신의 지난 시간을 한 장면씩 꺼내어 관객 앞에 펼쳐놓는 듯했다. 천년바위라는 곡이 원래 그런 노래였던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는 곡의 무게를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렸다. 어떤 노래는 잘 부르면 박수만 나오지만 어떤 노래는 잘 부르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날의 천년바위가 그랬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스튜디오는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지루함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침묵이었다. 누가 감히 기침 한번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분위기가 숨을 멈췄다. 그런데 이 무대가 특별했던 진짜 이유는 무대 위가 아니라 심사석에 있었다. 관객석이 아니라 심사위원석, 그 자리에서 동생 김다연이 언니의 노래를 보고 있었다. 심사위원석에 동생이 앉아있다는 설정만으로도 이미 드라마다. 하지만 그날은 설정이 아니라 현실이 더 잔인했다. 김다연은 누군가의 무대가 끝났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예의 바른 미소나 적당한 고개 끄덕임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경연의 무게를 겪어본 사람이다. 무대의 떨림이 어떤지, 마이크가 손에 붙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어떻게 내려앉는지, 환호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언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니가 버티고 있는 그 노래의 무게를 김다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가 끝났다는 느낌으로 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여들었다. 보통은 엔딩이 오면 긴장이 풀려야 하는데 그날은 엔딩이 긴장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렸다. MC 신동엽이 김다연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모두가 알았다. 지금부터는 점수의 시간이 아니라 감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신동엽의 한마디는 마치 조심스럽게 상처의 붕대를 건드리는 손 같았다. 김다연은 차분히 있으려 했다. 심사위원으로서, 평가자로서 흔들리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이성의 브레이크가 가장 먼저 고장난다. 김다연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하려는 입술이 잠시 멈췄고 목소리가 나오려다가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때 그녀가 겨우 꺼낸 말, 저 자리가 얼마나 떨리는 자리인지 안다. 이 한 문장이 스튜디오를 그대로 얼려버렸다.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이었다. 울음이 나오기 직전에 떨림이 말끝에 매달려 있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다연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폭풍 눈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눈물은 흔히 감동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그날 김다연의 눈물은 감동이 아니라 체감이었다. 저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녀가 직접 겪었던 기억이 한 번에 밀려 올라온 눈물이었다. 그리고 무대 위 진솔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장면이 더 무서웠던 이유는 두 사람이 말을 길게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 대신 시선이 오갔다. 언니는 무대 위에서 동생을 봤고 동생은 심사석에서 언니를 봤다. 그 시선에는 수많은 문장이 들어 있었다. 언니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고
동생은 미안하다는 마음을 삼키려 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잔인하게도 그 둘의 눈을 번갈아 잡아냈다. 누군가의 인생을 심사해야 하는 자리에서 가족의 인생이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방송용이 아니었다. 그건 완전히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김다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심사평을 마무리했다. 정말 대단했고 진심으로 응원한다.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만들었다. 길게 칭찬하면 방송은 편해진다. 하지만 짧게 말하고 멈춘다는 건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멈춘다는 뜻이다. 평가자의 자리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문장.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의 시간도 잠시 멈춘 듯했다. 이때 많은 시청자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고음도, 점수도, 대결도 아니라는 것을. 무대 위 가수와 심사석의 동생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음을 삼킨 그 순간이 그날의 진짜 결승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현역가왕 3는 결국 경쟁이고 경쟁은 결국 숫자로 결론이 난다.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점수판은 차갑게 켜진다. 진솔이는 978대 620이라는 점수로 방출 가수의 이름을 올리며 아쉬움을 남겼다. 여기서 잔인한 장면이 하나 더 생긴다. 눈물의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가 덮친다. 마치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려는 순간 현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느낌. 시청자는 이렇게 울었는데, 이렇게 노래했는데 왜? 라는 감정에 잠시 멈춰 서게 된다. 하지만 그게 서바이벌의 본질이다. 누구도 감정만으로 살려주지 않는다. 그날의 천년바위는 노래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대결에서는 승리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단순히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주현미는 진솔이의 음색에 주목했다. 변성기가 지난 이후에도 맑은 음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가능성의 진단서처럼 들렸다. 무대가 끝난 사람에게 너는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말은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숨이다. 박서진 또한 다음 무대에서는 밝고 경쾌한 곡도 잘 어울릴 것이라며 방향성을 던졌다. 이것은 오늘은 천년바위였지만 내일은 다른 색으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예고처럼 들렸다. 패배의 숫자 위로 다음의 그림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방출이라는 단어가 남긴 상처 위에 기대라는 붕대를 얹는 듯한 장면? 그렇기에 진솔이의 무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처럼 보였다. 여기에 이야기의 뿌리가 더해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진솔이는 김다연의 친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였지만 그녀가 현역가왕 시즌1에 출연한 김다연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서사는 한 번 더 깊어졌다. 청학동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운 이력, 그리고 본명이 김도연이라 동생 김다연과 이름이 비슷해 활동명으로 진솔이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솔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참된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다짐은 그날 천년바위의 무게와 정확히 겹쳐졌다. 그저 무대에서 한 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증명하려 한 무대였던 셈이다. 더 극적인 건 그녀의 경력 변화였다. 진솔이는 5년간 퓨전 걸그룹 메인 보컬로 활동했고 이후 트로트 장르로 전향해 활동하고 있다. 이 한 줄만 봐도 알 수 있다. 목소리로 살아남는 세계에서 장르를 옮긴다는 것은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다. 물에서 살던 생물이 땅으로 올라오는 일과 비슷하다. 익숙했던 무대의 문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흔들린다. 그런데 진솔이는 천년바위로 흔들리지 않는 성량과 깊은 울림을 보여줬다. 아이돌식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의 전공법, 판소리의 뿌리, 그리고 삶의 결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니 그 노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을 설명하는 선언이었다.